그리고 쌤이 이제 여러 강의 중에서 기하 강의를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수학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하가 지금 난이도로 보면은 조금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갖고 최대한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요. 가자. 가죠. 저희 첫 단원이 뭐냐면 2차 곡선인 단원이고요. 앞으로 요 책으로 당분간 잘 갖고 오시면 돼요. 앞에는 개념 표현 실렸고요. 뒤에는 이제 문제 표현 실렸고요. 기하는요 조금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좀 교과서 치중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교과서 치중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들은 조금 이제 외부 문제집이나 외부 모의고사나 그런 부분이 영향이 들어가는데 기하는 난이도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좀 준비 상황이 연락 부족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교과서 참조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과서도 못 푸는 친구가 허다하고요. 그래서 일단 개념 교재랑 교과서 조합으로 좀 잡을 거고 그 다음 학교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그러진 않을 텐데 학교에서 추가 프린트를 제공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그 해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마다 프린트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얘기 조금 중간중간 얘기 나눠서 조금 어렵게 기하가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해갖고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 어렵게 가르치면 되는 거고 지금 기존에 나왔던 패턴대로 나온다면 조금 기존의 패턴을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방학 동안에는 충분한 개념 연습 많이 시켜드릴 거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시켜드릴 거고 교과서 너네들 교과서가 개편이 돼서 아나? 우리 학중의 교과서, 기하 교과서 아직 안 받았지? 2월에 봤거든? 모르지? 출판사 어딘지? 민식이도 모르지? 모르지? 전에는 니네들 책이 다 전부 다 신사고였어요. 신사고. 우리 지성이도 모르죠? 뭐야? 천재 거야? 천재 이하, 천재 유야. 저자는 몰라요. 저분 뭐래? 책 있어요 집에? 리롱스쿨에서 봤어요. 그리고 이따 잠깐 들어가서 천재 유 뒤에 유이찬인지 이주련인지 보시면 돼요. 보면 두 종류, 천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비상 아니면 천재일 거예요. 그냥 비상 아니면 천재일 거예요. 지금까지 다 신사고에 있어요, 오늘. 지금까지 전부 다 신사고에 있어. 학교에도 신사고 있고 모르겠어요. 뭐 학교에서 이제 조금 달라질 건데 이따 학교마다 좀 뭐 아직 공개는 지금 홈페이지로 할때 공개를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2월에 받게 되니까 그때 이제 받게 되면 또 움직이죠. 책은 좀 교과서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교과서에 나오는 몇몇 유형들인데 어쨌든요 바로 갈게요. 10쪽이에요. 바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도형들이 나올 건데 총 몇 개의 도형이 나올 거냐면 4개 도형이 나올 거예요. 이 4개 도형을 뭐라고 그러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곡선에서 느껴지는 의미가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직선, 이렇게 직선처럼 그린 게 아니고 2차 함수 구부러진 것처럼 곡선 형태를 띈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 몇 개 있다? 4개 있다. 4개 있다. 제일 첫 번째 원부터 가죠.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원놈이에요. 원은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원 배웠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일반형으로 한번 써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중심 물어볼게요. 중심의 x좌표 얼마? 배웠잖아요. 중심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2, 마3이죠. 그쵸? 반지름 얼마? 이거 암산 되나? 나도 안 되는데? 이게 돼? 안 되겠지. 도전해볼까? 12? 얼마? 12? 반지름은요? 반지름 어깨 아까 중심이요. 중심 이렇게 구하는 거죠. 중심. 요거 부호 바꿔서 2로 나누고 요거 부호 바꿔서 2로 나누고 그럼 반지름은요. 루트로 시작해. 그리고 중심의 x좌표 제곱하고 중심의 y좌표 제곱하고 요거 부호 바꿔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루트 10이었구나. 2루트 3이었네. 됐죠? 제곱으로.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시계 형태를 잠깐 보려고 그래. 이렇게 생긴 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찌그러진 원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사항이야. 찌그러진 원이 있어요. 누가 밟았나봐. 위로 밟았나봐. 도형으로 잠깐 그리면 원은요. 완벽한 예쁘장한 동그라미. 근데 위에서 밟았어요. 위에서 100km, 200km 밟았어. 그렇게 이렇게 찌그러진 원을 타원이라고 해요. 타원. 원이 좀 깨졌나봐. 타원. 그쵸? 그럼 타원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원하고 타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부터 아는 거야. 지금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큰 개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타원하고 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 앞부분이 중요해요. 요 앞부분. 2차죠. 원은요. 얘가 무조건 1x제곱 1y제곱 나와야 돼요. 아니면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2x제곱 2y제곱 나와야 돼요. 왜? 어차피 2로 나눠도 되니까. 그러니까 x제곱 앞의 개수랑 y제곱 앞의 개수가 무조건 일치하는 게 완벽한 이상적인 원. 그런데 x제곱 앞의 개수하고 y제곱 앞의 개수가 틀려지면 그 완벽한 원의 비율이 깨지면서 찌그러져요. 그래서 형태는 비슷하고요. 원의 방정식하고 형태는 비슷하고 얘가 숫자가 틀린 거, 개수가 틀린 거를 얘는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일단 나중에 다 구할 거야, 너네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이점선이요.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이거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쌍곡선. 곡선이 쌍으로 구부러진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유리함수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점근선이라는 요거 나오면서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 두 개, 쌍둥이 곡선이 두 개 나올 거야. 예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부호가 틀려요. 부호가 틀리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원하고 타원은요 다 플러스로 연결하는데 쌍곡선은요 여기 중간에 빼기야. 그러니까 지금 큰 개괄적인 이런 거만 설명하고 가장 하나하나 이제 다 볼 건데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쌍곡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식을 왜 나열하고 있냐면 이거를 좀 강조해주고 싶어갖고요. 2차라는 걸 좀 강조해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식을 개괄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2차요. 2차니까 보니까 2차식이 다 등장하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포물선이에요. 마지막 포물선은 어떻게 생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4x 이런 거이나 아니면 x제곱은 4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포물선이 유독 조금 틀려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눈다면 원타원 쌍곡선은요 식의 큰 형태가 뭐야?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이고 x도 2차고 y도 2차고 그런데 포물선은요 누군가 하나가 2차면 누군가 하나는 1차예요. 누군가 하나가 2차면 누군가 하나는 1차예요. 됐죠? 이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포물선하고 나머지. 그리고 and 원은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원은 빠져요. 기하에서 원은 빠져버려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2차 곡선은 기하에서만 얘기하면 우리 수학계에서는 2차 곡선이 4개 있는 건데 기하 쪽에 2차 곡선은 3개밖에 없어요. 타원, 쌍곡선, 포물선. 포물선 단말로 하면 얘는 2차 함수라고 불리기도 해요. 2차 함수라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요. 총 4개의 포물선 개형을 갖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2차 함수가 맞아요. 우리가 흔히 알던 아래로 폴로 위로 폴로. 근데 얘는 2차 함수라고 부르긴 못 부르거든요. 얘는 2차 함수라고 못 불러. 우리 민식이한테 물어볼게. 얘는 왜 2차 함수라고 못 불러요? 이거 세로선입니다. 와 멋있다. 그렇죠? 우리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판단선이 세로선이었죠. 얘는 이렇게 세로선을 보면 두 점에서 난다니까 함수 자체가 아니니까 2차 함수도 자체가 아니겠죠. 근데 얘는 함수가 되니까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 영역은요 총 4가지가 나올 수 없었고 얘만 나온 거고요. 2차 함수에서는. 근데 얘는 포물선에서는 얘는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니까 그걸 따지지 않으니까 4개가 전부 다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볼 2차 곡선은
포물선이 가장 첫 번째로 볼 2차 곡선이면서 지금 이런 개괄적 설명을 잠깐 했어요. 아무래도 예전 이제 기하학년 때 보면은 이렇게 먼저 어떤 갑자기 타원 배우자, 쌍곡선 배우자, 포물선 배우자 그러면 애들이 중문난방 시켜서 언제부턴가 한번 살짝만 보여주고 가면 그래 좀 틀을 좀 잡더라고요. 아 타원은 조금 밟아서 찌그러진 거. 근데 얘 특징은 이게 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나중에 다 중요한 특징 나올 거야.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틀린 거. 그 다음에 쌍곡선은요 부호가 틀린 거, 쌍곡선은 부호가 틀린 거. 그런데 타원하고 쌍곡선은요 둘 다 x도 2차 그리고 반드시 y도 2차. 그런데 포물선은요 둘 중에 하나가 2차. x제곱이 2차면은 x가 2차면 y는 무조건 1차. y가 1차면 x는 무조건 2차. 둘 중에 하나면 2차. 이렇게 해갖고 오늘 포물선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포물선이요. 그래서 가장 첫 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10쪽에 포물선의 정의부터 나와요. 앞에는 그냥 살짝 개념이고요. 10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0쪽. 민식이 한번 10페이지 열어봐봐. 그리고 여기서는 의외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의가 미친 듯이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정의를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 근데 이 기하 단원에서는 정의, 저 새끼가 만들어지면서 나온 낱말 뜻, 이게 문제풀을 키워두고 정말로 정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미안한 말이지만 정의를 좀 강조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정의를 강조해야 돼.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장담 먹었는데 학교 기하 수업 들으시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선배들이 맨날 나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시험 막 일주일 전, 2주일 전 와갖고 막 얼굴 시뻘게 좀 와갖고 선생님 완전 큰일 났어요. 기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진짜 내 질문만 좀 받아줄게. 물어봐. 그랬더니 다 모르겠어요. 그래? 아이씨 안 되겠다. 그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험을 나올 것만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것만 먼저 가르쳐줄게. 그런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막 그랬던 게 이 기하가 유독 심해요. 어쨌든요. 그래서 꼭 최대한 그런 일 없도록 선생님이 조금 이따 강좌를 개설했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책임감 있게 가르칠게요. 갈게요. 먼저 원부터요. 원 정의 아는 사람 있어요? 원 정의. 일단 원 정의부터 먼저 출발해보자. 원 정의. 요한이 한번 가볼까? 원 정의. 한 점이 있을 때 그쵸. 요 말이 조금만 다듬죠. 이 필요성상 정점으로부터. 길이가 같은 그렇지.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이 몇 개나 있죠? 무수히 많죠. 점들의 걔네들을 이은 거는 뭐냐면 발자국, 발자취라고 해요. 자체의 모임 아니면 지파의 모임, 자취라고 해요.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렇죠? 한번 보죠. 한 정점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좀 수학적으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게 썼는데 한 점이 있고요. 여기서 거리가 같은 애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360도 방면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이것들을 연결을 한 걸 이걸 바로 좌치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연결한 걸 좌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 그런다? 원이라 그런다. 그렇죠? 원이라 그런다. 이게 쌍곡선 정이 들어가요. 쌍곡선 정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 위에다가 너무나 이거 외워야 되니까 꼭 좀 써주세요. 꼭 좀 써주세요. 한 정점과 이거는 그냥 쌍곡선 만든 새끼가 이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쓰면서 좀 외워줘야 돼. 이거는 문제 풀 거니까 한 정점과 그러니까 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정직선. 그 맨 위에다 써줘. 정직선.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정점과 하나의 정직선으로부터의 이거는 토시 틀리면 안 돼요. 정리돼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 그 점들을 모아놓은 걸 자꾸 조금 이쪽에서는 좌치라고 해요. 발자국 따라가는 좌치. 그래서 요 쌍곡선의 정의를 완벽히 외워주셔야 되고 저 쌍곡선의 정의로 문제를 띠따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이 쌍곡선에서 문제가 어려우면 빨리 정의로 돌아가고 정의로 문제 풀게 될 거야. 정의가 뭐라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한 점이 등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이 등장할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같은 거리가 있는 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를 쌍곡선의 정의라고 해요. 그래갖고 요거는
예전에 암기 테스트 많이 봤는데 오늘은 암기 테스트를 조금 생략할게요. 그리고 이미 결론은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이미 결론을 좀 적어줄게요. 한 정점을 여기서 뭐라 부르냐면 초점이라고 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초점. 초점은 이제 사진 쪽에 이제 카메라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초점이 뭐냐면 포커스예요. 포커스. 포커스 어떻게 쓰냐? 이게 뭐냐? CS나 포커스. 포커스를 해서 거기서 F를 따라서 초점을 F라 그래요. 초점을 F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한 정직선은요. 얘는 제일 처음에 이게 이 사람이 만들었을 때 기준선이라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뭐 멋이 없다 그래서 기자를 언제부터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준선이라고 그래요. 준선이라고 그래요. 원래 기준선이었었는데 이 기자가 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준선이라고 불러요. 더 멋있어서 그랬나 봐.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간단한 이유로 됐죠? 그렇구나. 그럼 볼게요. 지금 좀 만들어 볼게요. 한 정점, 포커스점, 초점을 찍었어요. 제 이름을 초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 다음에 하나의 정지선이 있어요. 하나의 정지선. 근데 여기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정지선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X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그 정지선밖에 안 나와요. 45도 각도 그런 정지선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대학교에 나오지 여기서는 고등학교에서는 Y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평행하거나 그거밖에 안 나와요. 됐죠? 그럼 얘를 뭐라 부른다? 초점. 얘를 뭐라 부르겠다고요? 준선. 그러면 얘네들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꽤 많이 나올 텐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얘하고 얘를 이어볼게요. 수위로. 그러면 요 안에 중점이 하나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중점도 저기 내가 찾고 싶은 점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의가 뭐라고요? 한 정점과 이 정점과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같은 거리.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점이 하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점들을 좀 찾으면 이게 손으로 그려서 좀 그렇게 한데 한 요 정도가 조금 좋은 위치 같아요. 왜냐면 이 한 점점까지의 거리 이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외워야 돼요. 초점거리라고 그래요. 초점하고 이었다 그래서 초점거리라고 그래요. 초점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점거리야. 그 다음에 준선 항상 수직으로 조금 선을 내보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준선거리라고 그래. 다 외워주셔야 돼. 초점거리, 준선거리. 그래서 결론이 초점거리하고 준선거리가 같은 점들 모아는 거. 그러면 조금 멀리는 하나, 요 정도 좀 그럴싸한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 보이는데, 그럴싸하게. 그렇죠? 밑에서도 한 요 정도 하면 요 정도 보면 되겠다. 요 정도. 그러면 초점거리, 준선거리가 같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애들을 이제 컴퓨터로 연결해갖고 이었다는 거죠. 그런 걸로 컴퓨터로 좀 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포물선의 개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물선이라고요. 이런 점들을 막 모아놓은 게 됐죠? 여기서 이미지 하나만 더 하면 초점하고 이은 초점거리랑 준선하고 이은 준선거리가 같게 되는 그 점을 뭐라 그러겠다? 포물선의 한 점이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좀 첫 느낌부터 좀 어려운 테마죠. 됐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초점을요. 이 초점부터 똑바로 준선까지 90도 선으로 이렇게 이은 거를 뭐라 하냐면 축이라고 해요. 축. 조금 더 길게 그리면 대칭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대칭축의 역할이 뭐야? 이거에 대해서 접을 수 있는 거죠. 요만큼을 접으면 요만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됐지? 오, 그래? 그러면 폼수 하나만 더 만들어 보자. 우리 폼수 좀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준선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초점을 포커스 초점을 여기다 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찾는 점이 뭐다? 요거부터 찾길 바래요. 중점부터. 됐죠? 좀 그럴싸하게 또 잡으면 한 요 정도 잡으면 대충 같아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이 있다 보면은 요번에 포물선 계획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나오시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 이번에 준선을 여기다 줄게. 그 다음에 포커스점을 여기다 줄게. 그럼 제일 먼저 찾는 점이요. 요 점부터 찾으랬죠. 대칭추와 연결된 거. 그렇죠? 그러면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잡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조금 그럴싸하게 같아 보여요. 그렇죠? 얘도 한 요 정도 잡으면 대충 뭐 같겠죠? 됐지? 그러면 이어보면 얘는 어떻게 생긴 포물선이 나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나오겠죠. 됐지? 그래서 총 4개가 나오는 거야. 총 4개가. 그러면 얘 특징 좀 볼게요. 얘 특징 좀 볼게요. 특징. 포물선의 특징이에요. 혹시 그 단어 중에 그거 혹시 알아요? 감싸 안는다. 감싸 안는다 어떻게 쓰죠? 안는다. 안아. 이렇게 안는 거 있죠. 감싸 안는 거. 안아. 우리 민식아, 요 받침이 어떻게 돼? 감싸 안는다. 이렇게. 감싸 안는다의 요 받침이 뭐야? 니은 아닌 것 같은데? 지읒인가 설마? 이건 안는 건데 진짜? 발음 모르겠네. 이거는 혹시 알아? 감싸 안는다 할때 요 받침, 요 받침. 니은은 아닌 것 같아. 니은은 아닌 것 같고 지읒도 아닌 것 같고. 요원이 뭔 것 같아? 히읗? 히읗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용어로 지금 감싸 안자, 얼싸 안아, 아니면 감싸 안아 그런 걸 어쩌다 쓰잖아. 니은이래요. 니은, 그냥 니은이야? 그럼. 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쓴다고? 처음 우리 학주에 납득이 돼? 니은자로 쓰는 거? 너 알고 있었어? 얘기해 주지. 감싸라. 그래, 가보자. 이 포물선은요, 누구를 감싸냐면 이렇게 초점이 귀엽나 봐. 초점이 귀여워서 초점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이렇게 초점을 감싸, 이렇게 손이라 생각해봐. 초점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어야 돼. 여기 봐봐. 얘도 초점이 귀엽나 봐. 초점이 귀여워. 초점을 감싸 안고 있나 봐. 초점이 소중한가 봐. 초점이 감싸 안고 있잖아. 방향 자체를 보니까. 그치? 그리고 조금 이게 이렇게 칠하고 싶지 않은 놈, 아니면 삐졌어. 그럴 때 등지고 있다 그러는 게 싸워갖고, 그러면 이 포물선은요, 누구를 등지고 있냐면 항상 준선을 등지고 있어요. 항상 이 포물선은요, 준선을 등지고 있어요. 준선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 포물선은요, 중선을 등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포물선의 개형을 말씀드린 거예요. 충선의 개형을 말씀드린 거야. 됐죠? 그러면 일단 그냥 개형을 요 정도만 잡고요. 실전에서 문제 지금부터 이제 메인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포물선에서 가장 쌍곡선. 여기 쌍곡선은 어디 있어? 누가 썼어요? 포물선의 정의는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가볼게요. 다른 걸 하면 이게 압축 정의거든요. 초점거리. 초점하고 이은 초점거리야. 준선하고 이은 준선거리가 같을 때 그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가 성립한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초점이 줘요. 초점 F가 만약에 3,0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준선 X는 마3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그랬을 때 포물선의 식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렇죠? 얘 그림만 살짝 그려볼게. 수학의 도화제 초점은요 1, 2, 3 해갖고 여기 3,0이 F구나. 그 다음 준선은요 하나, 둘, 셋 해갖고 마3이 X는 마3이 준선이었구나. 됐네. 그러면 얘는 중점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읽으면 중점이 어디? 원점이 찍히네. 중점에 원점이 찍히고 포물선을 감싸 안아야 되니까 요 거리를 말하네.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식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수학의 식을 항상 이렇게 만든다. 그 임의의 점을 x, y라 놔요. 왜냐면 식을 x하고 y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형 원이면 원, 포물선이면 포물선, 쌍곡선, 쌍곡선 그 원 위에 있는 점을 x, y로 놓고요. x, y가 들어가는 식을 구하는 작업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원래. 그러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야? 초점거리죠. 초점거리,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하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로. dx에서 앞에 x 빼고 제곱하시고
뒤에 y에서 앞에 y 빼고 제곱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준선거리 뭐라고 할게요? 준선거리 요점부터 여기까지의 준선거리 구하면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길이적으로 볼 때 3cm가 되는 거지. 거리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xcm가 되는 거죠. 이 점의 x좌표. 그럼 얘는 x 더하기 3이 바로 이가 바로 준선거리가 되겠네. 준선거리, 얘는 초점거리. 이 두 개가 어떻게 같게 되는 만족하는 식이 바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요. 가죠. 그럼 양변 제곱해보고 예쁘게 한번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의 y제곱이고 얘는 완전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럼 x제곱 지워질 거고요. 그러면 얘는 y제곱은 12x 이렇게 되네요. 구해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럼 아까 서두 깔아놓은 거 있죠? 포물선만 유일하게 누군가 하나가 y가 2차면 x는 무조건 몇 차? 1차라고 그랬죠? 둘 중에 둘 다 2차면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2차면 둘 중에 하나가 1차여야 돼. 아 그렇구나. 됐죠? 그리고 좌변은요 가급적 2차 새끼가 와야 되고요. 우변은요 가급적 1차애가 오셔야 돼. 1차애가 오셔야 돼. 식 구성 자체가. 그래서 x제곱은 뭐 6y 이런 식으로 식을 이따 많이 구하게 될 거야. 그러면 맨날 이렇게 구하면 너무 슬프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서너 개 구해보고 오늘 시간이 없어 서너 개까지 못 구하는데 하나만 딱 구하고 그냥 결론 냈거든. 어차피 하나에서 결론 내나 두 개, 세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결론 내나 결론 방향은 똑같거든요. 여기 요 1차 앞에 오는 새끼 1차 앞에 오는 요 새끼가 뭐냐면 초점값의 4배가 항상 와요. 그건 암기사항이에요. 초점값의 4배가 와요. 그래서 초점값이 뭐예요? 요 초점 요 값 0 말고 요 실제로 요 값 들어간 거. 예, 플러스 3이지? 그럼 플러스 3의 몇 배? 플러스 4배. 4배 하니까 12가 여기 와요. 얘가 만약에 마3이었으면 여기가 만약에 마3이었으면 얘는 마12가 왔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 이거 외워주셔야 돼. 공식적으로 이걸 4px라고 아주 어려운 말을 소개하는데 좀 숫자로 지금 얘기하고 싶어갖고요. 요 앞에 계속 그러니까 포물선 방정식은 좌변은 몇 차? 2차? 이게 포맷이야. 이거 쓰는 포맷이라고요. 포물선의 방정식 쓰는 포맷이 이렇게 생겼어. 좌변은 몇 차? 2차. 우변은 몇 차? 1차. 그렇지? 그러면 1차 앞에 개수가 뭐? 초점값의 4배. 초점 얼마였어? 3. 4배니까 12. 맞지? 그러면 누가 x가 1차인지 y가 1차인지는 어떻게 알아?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면 x가 1차예요. 초점이 x축에 있으면 x가 1차. 초점이 y축에 있으면 y가 1차. 얘 보자. 얘는 보면 얘는 y가 1차 있으니까 초점이 x축에 있었어, y축에 있었어? y축에 있었던 거죠. 초점이 x축에 있으면 얘 상품마을 x축에 있는 놈이잖아. 초점이 x축에 있잖아. x축에 있으면 누가 1차? 그 새끼가 1차. 초점이 x축에 있으면 x가 1차. 초점이 0,2 그래갖고 얘는 초점이 아니 이거 만들어보죠. 초점이 0,2 얘가 초점이래. 얘는 초점이 y축에 있잖아. 그럼 누가 1차? y가 1차. 그럼 자동적으로 누가 2차? x제곱이 2차. 그럼 요 앞에 개수는 초점가 얼마야? 2잖아. 이걸 몇 배? 4배. 그래서 8i. 그리고 10 바로 만드는 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 원의 방정식도 잠깐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예요. 그럼 얘 원해 주시면 몇 콤마 몇이야? 여기죠? 그쵸? 그런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9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심이 0,0이 변질된 거죠. 뭐 때문에 변질된 거 이유가 평행이동 때문에 변질돼. 그래서 얘도요. 식이 좀 있으면 드러운 식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길 때가 제일 예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길 때 특징이 뭐냐면 얘는 꼭지점이 우리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0,0일 때
그래서 요 꼭지점이 0,0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형태로 딱 생기면 딱 보자마자 꼭지점이 0,0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건 잠깐만 비교하면 지금 오늘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개괄적인 설명이 오늘 들어가야 되거든요. 첫날이라서 그래. 다음부터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 안 해. 근데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좀 친숙해지는 의미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중이야. 보면 뭐 하나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말하면서 저 종현이가 계속 작았고 저 새끼 신경 쓰다가 말할 거 순간적으로 잊어먹었어요. 종현 하지마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수업하면서 고민하다가 뭐 하나 살짝 얘기해 주려는데 잊어먹었어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그러니까 좀 피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한번 슬쩍 보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요. 그럼 이걸로 보자. 그럼 얘요. 얘는 이거 얘기해 주려다. 이렇게 났다. 원은요. 원은 가운데 중심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의 중심 제일 중요했잖아, 반지름하고. 그러면 타원도 중심이 있어요. 타원도 중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쌍곡선도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 타원, 쌍곡선은 중심이라는 용어가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포브선은요 중심이라는 용어가 없어. 그러니까 중심은 아무도 안 물어볼 것이고 없으니까. 대신 무엇으로 대체 가능할 거냐면 꼭지점이 중심 역할을 좀 대행을 할 때가 많아요. 꼭지점 뭐야? 도드라진 점. 요거. 도드라진 점. 요거. 이거 바로 꼭지점이죠. 그래서 포물선의 또 하나의 특징이 중심이라는 용어가 없고요. 중심이 없으니까. 근데 요 쌍곡선랑 타원이 메인인데 얘네들은 중심 구하는데 혈안을 할 거예요. 중심이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근데 얘는 뭐가 역할을 해준다고? 꼭지점이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요. 요렇게 왼쪽에는 단초랑 y제곱 또는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의 1차랑 y의 1차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이제 개수만 있을 때 이때 형태가 뭐다? 가장 예쁜 형태로서 왜 예쁘냐면 평행 이동을 안 한 형태고 중심이 한 말 없죠?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무조건 닥치고 0,0에 있다. 얘도 한번 보죠. 얘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0,0에 있다. 그래서 얘 꼭지점 구하라 그러면 0,0 바로 얘기해줘야 돼요. 됐죠? 그러면 있다. 얘는요. 초점이야. 초점. 요 6이 어떻게 나왔을까? 초점 값의 4배로 나왔겠죠. 그러면 얘는 초점은요. 초점은 x축에 있어. 초점은 y축에 있어. 얘는 y축에 있죠. y가 1차니까. 얘는 y축에 있으니까 0, 뭐시게 하면 되겠네. y축에 있으니까 0,a라 할까? 그러면 요거의 4배가 이 초점값이 이거죠. 요거의 4배가 4a가 얼마? 6이니까 a는 얼마? 2분의 3이라고 초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예쁠 때는요. 평행 이동이 안 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꼭지점이 0,0일 때는 이 준선하고 요게 막 초점값을 했죠. 초점값하고 준선이 항상 절대값이 같고 부호 반대 관계예요. 만약에 초점이요. if 만약에 초점이 3,0이 나오고 준선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어. 그럼 얘는 부호 반대 관계야? 아니죠. 그럼 얘는 무조건 꼭지점이 0,0이 깨진 거고요. 평행이동에서 깨진 거야. 그래서 얘는 꼭지점 0,0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도 지금 그 특징들을 지금 알아가는 거야. 특징들을 알아가는 거고 오늘 얘를 한 3개, 4개 들 걸 한두 개로 그냥 추가해서 좀 들려고요. 시간이 많이 허락된 시간이 아니어서 조금 어차피 똑같은 결론을 낼 건데 2개를 보여주고 결론 내나 4개를 보여주고 결론 내나 어차피 결론 똑같으니까 오늘 보여주는 쇼잉은 그렇게 많이 해가지는 않을게요.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3번부터 페이지죠. 11쪽이요. 10쪽은 크게 볼 볼이 없고요. 11쪽이 3번이에요.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11쪽이 3번 F 초점이 2,0이래. 그 다음에 준선이요. X는 마이래. 아하, 얘가 서로 무슨 관계야? 부호 반대 관계네.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 있을까? 0,0에 있겠네. 그리고 이 식은 정말로 얘는 제일 간단한 식. 뭐야? 등호 왼쪽에는요 누구 제곱이 있을 거고 등호 오른쪽에는요 누구 x 누구 y가 있겠고. 그러면 얘는 초점이야. 초점이 누구 축상에 있는 거야? x 축상에 있는 거죠. 그럼 등호 왼쪽에 있는 게 누구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y 제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초점 값은 몇 배? 4배니까 8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바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니네도 한번 해보세요. 5번에 1번과 2번 그래프까지는 그리지 마시고요. 11쪽에 5번에 1번, 2번 페이지 11쪽에 5번에 1번, 2번 본인이 포물선의 방정식만 한번 구해보세요. 기회가 얼마나 힘든데 좀 기운 내줘야 돼요. 우리 고등 선생님들은 기하관이 많다면 제일 싫어요. 다 도망가. 그 힘든 건 뭐 하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 보고 사실 선생님 보고 기하 좀 강의 좀 맡아주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싫대요. 원장님 기하 강의나 안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좀 바빠갖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싫어요. 근데 나도 싫은데. 근데 뭐 선생님이 제일 조금 초대를 매야 되니까 선생님이 좀 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싫어해요. 학생은 더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좀 기하가 탄탄히 되면 여러분이 좋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내가 뭐 건축공학과나 건축공학과는 뭐 기하 쪽은 무조건 필수 세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먼저 입체 쪽이나 도형 분석하는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문과대학 친구들도 기하 쪽을 요새는 5등급 전에도 9등급제도 선언을 했는데 대학에서 기하 좀 듣고 와 그렇게 조금 선언했는데 요새 5등급제에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일단 보자. 5번이요. 얘 다 그 결론들을 얘기했어. 얘가 부호 반대 관계죠. 그러면 식은 되게 짧게 나올 거고요.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0,0 원점에 있을 거라고요. 누가 1차야? F가 어디 축상에 있어? X축상에 있죠? X축상에 그러면 얘는 X가 1차고 Y가 2차고 초점값 얼마야? 여기 있네. 2분의 1의 몇 배? 몇 배? 4배. 그래서 정답은요. Y제곱은 2X가 이 문제의 식이라고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볼게. 거꾸로 얘를 보고 물을 수 있는 거 다 물어볼게. 먼저 꼭지점이야. 얘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죠? 원점이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초점 보러 갈게요. 이거 자기가 다 구해야 돼. 초점 보러 갈게요. X가 1차니까 초점 어디 축상에 있었을까? X축상에 있었겠죠? 1차 상에 있어요. 그렇죠? X축상에 있으니까 누가 0이야? Y가 0이겠죠? 그 다음에 초점 값의 4배. 요 값의 4배를 했더니 2래요. 얼마? 2분의 1일 수밖에 없겠죠. 2분의 1을 4배를 하면 2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선은 형태가 어떻게 생기냐면 X는 네모나 Y는 네모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생겼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분간하냐면 초점이 X축상에 있으면 X는 네모예요. 초점이 Y축상에 있으면 Y는 네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숫자는 초점 값에 부호 반대가 들어가시면 돼요. 부호 반대가 들어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준선 구하는 방법. 이렇게 또 특징들 잘 살려서 이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페이저. 할 거 없죠? 13쪽으로 넘어가죠. 13쪽에 2번 문제. 초점 구하시고 준선 만드시고 구하시고 페이지 13쪽에 10번에 2번이요. 페이지 13쪽에 10번에 2번이요.
왔잖아. 왔으니까 힘들게 배우고 가. 뭐 조이는 이따 영상 촬영하니까 보내줄 거고 좀 힘내줘야 돼. 너 계속 신경 써서 선생님 강의도 좀 힘들거든. 아 종이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섭하니까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아 근데 얘 꼭시점이야. 꼭시점 몇 고매? 0고매요. 그 다음에 초점이야. 초점은요. 얘는 x축성이 있으니까 초점값이 4배가 마16이 있으니까 마사가 되겠네. 중선은요. 중선은 초점에 x축성이 있으면 x는 4번데 그 반대관계 플러스 4 이게 바로 이 문제 정답이 되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면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1번에 4번이요. 페이지 13쪽에 11번에 4번이요. 가보자. 예, 꼭점이야. 꼭점은 우리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요것만 있고요. 얘는 초점이 y축성이 있으니까 초점이 y가 1차니까 초점 y축성이 있겠죠? 그럼 0, 이 초점값의 4배요. 초점값의 4배. 그럼 여기를 a라 그러면 4a를 한 게 마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초점이 y 있으니까 y는 네모가 될 거고 그 바꿔서 2분의 1 이게 이제 정답이 되시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포물선의 정의 한번 다시 한번 읊어볼게. 포물선의 정의 한번 읊어볼게. 포물선의 정의가 뭐야? 한 정점과 그 점이 뭐라 그랬지? 포커스점, 초점이라 그랬죠. 한 정지점까지 거리가 똑같은 놈들을 모아놓은 거를 포물선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형 문제일수록 포물선은요 정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말을 우리 친구가 알아듣나 보세요. 이거는 한번 적용하시면 정말로 매우 잘 안 되는 유형이에요. 13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답 확률은요 1%, 2%, 5% 미만대요. 요거를 설명 없이 지금 수준에서 정답이 나오는 확률은 정말 희귀해요. 기하는 조금 기하적인 도형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수식보다도 도형 준비를 좀 잘하셔야 돼요. 뭐지? 라는 반응이 일반적으로 좀 많은 편이에요. 답 나오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오나? 13번. 분자가 100은 넘지 않아요. 분자는 100을 넘지 않고 좀 큰 숫자예요. 지금 표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고 이거 지금 한 거 시험 100%예요. 애들 좀 은근히 어려운 스타일이야 지금 한 거. 정의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폼수형이 한 정점과 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일치하는 거.
아무도 없네. 분모 문제 더하면 99가 나오셔야 돼요. 분모 문제 더하면 99가 나와야 돼요. 아직 조금. 민식이 뭐 떠오른 거 없어요? 99요? 분모 문제 더하면 어렵죠.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선생님 너무 딱딱하게 갔나 봐. 일단 가보자. 얘요. x제곱은 12y 이거 왜 나왔을까요? 초점하고 준선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초점하고 준선. 그렇죠? 그러면 얘 y가 1차니까 얘 초점 f 포커스는요. 0, 뭐시기 y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 4배한 게 10이었으니까 0,3이었네요. 얘가 0,3이었네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뭐야? 준선이죠. 이걸 다 나타내셔야 돼. 준선이죠? 준선 어디? y는 마삼에다가 그려지겠죠. 됐지? 그럼 이제 정의 이용했죠. 정의가 뭐야? 여기 이미 한 점이면 그러면 여기서 초점까지 거리, 이 노란색 거리는 누구랑 같죠? 요 준선까지 거리랑 같은 거죠. 초점하고 이은 거랑 저 포물선 위에 있는 저 어느 누구 아무나 한 점을 잡아서 초점하고 이은 거나 준선하고 이은 게 항상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초점하고 이은 거는 뭐 안 나왔네? 냅두지 뭐 안 나왔는데. 그러면 얘 준선하고 이은 거는 지금 조금 계산이 되어져. 얘가 3cm니까 준선 거리가 5분의 24에 5, 3, 15니까 5분의 39가 되겠네. 5분의 39가 되겠네. 맞죠? 그렇구나. 그럼 얘 준선 거리가 5분의 39니까 초점 거리는 얼마가 돼? 이만큼은 똑같이 5분의 39가 돼버리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구해야 돼. 초점 거리 구하든 준선 거리 구하든 둘 중에 하나 구해야지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똑같다는 형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얘도 갈게요. 얘도 초점까지 거리는 모르겠고 얘를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준선을 조금 연장할게요. 그럼 준선까지 거리는 얘는 얼마야? 3이 되겠죠. 아니 여기가 y는 마3이니까 여기가 y는 마3이니까 얘는 11이 되겠네요. 준선까지 거리는 맞죠? 그러면 어디가 11이야? 여기가 11이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39니까 누가 지나가는 사람 물어봐. 얘가 얼마야? 그러면 요 절반 정도인 5분의 39하고 또 절반 정도인 11을 더하는 게 이제 정답이죠? 통분할게 5분의 39랑 5분의 55 빼면 5분의 9에서 5 빼면 4고 3에서 5를 빼면 얘는 얼마야? 94? 맞네? 84? 뺐습니다. 84점. 그러면 이 문제 정답은 5분의 84. 아니 94네. 더 썼다. 5분의 94. 이렇게. 이해가요? 선생님도 오늘 아침 8시부터 오늘 9시죠. 9시부터 강의가 있어갖고 지금 죽을 맛이 너무 원래 요때 강의를 안 잤거든요. 체력이 거의 바닥날 때가 아니라 요때 강의를 안 잤는데 요때밖에 잡을 수 있는 타임 자체가 없어갖고 부득이하게 요때를 좀 잡았어요. 힘들어요. 아마 조금 마지막에 조금 집중이 흐트러져갖고 조금 잘했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백업할게요. 워낙 중요한 문제고 한 문제만 요거 유사 문제 시켜보고 그 다음에 맡겨볼게. 그리고 기한 어려우니까 일단 진도를 좀 빼면서 나중에 좀 백업 프린트 쓰면서 가보죠. 일단 정의를 쓰는 거야. B라는 점,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 나왔네. 그러면 이 F까지의 초점 거리랑 같은 거리가 하나 있는데 어디지? 준선 거리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해주면 된다고. 그게 정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5분의 24는 나온 거 같고 요거는 어떻게 이용한 거지? 준선이 마3이니까 요만큼이 당연히 3cm 길이가 되겠다. 그래서 얘랑 더한 5분의 39가 나온 거고 얘도 원모멘트에 똑같은 거죠. 이 점에서 준선거리는 수직선을 내린 3과 8의 준선거리니까 요 초점까지 거리가 1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두 개를 뺐네. 두 개를 더하면 문제에서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요 A, B의 길이가 얼마예요? 요거 물어보지 않았어? 맞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얼마였어? 5분의 39. 그다음 요만큼이 얼마였어? 11. 11은 5분의 55. 55. 정답은요? 5분의 4. 94가 이제 정답이죠. 5분의 94. 이해갔나요? 좀 어렵죠? 그러면 하나만 더 풀어보고 조금만 쉽게요. 이걸 답을 은근히 기다려볼게. 14번이. 14번. 답 나왔어요? 네. 확실히 요즘 정답이 왜 이렇게 높지? 자, 계속 14번의 정답은 얼마? 2분의 2분의 정답이에요. 시세. 와, 이건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다시. 정답이에요. 시세. 어떤 거? 풀이가 좀 이상한 거야? 어. 좀 그렇다. 이건 좀 그렇다. 그건 좀 미스된 거 아니야? 이 말 맞아. 내 무시경 선생님 아무렇게 풀었네 그냥. 그럼 이제 보정되겠죠? 아마. 그거는 이제 숫자를 분수하나를 주고 싶었는데 그런 분수를 주고 싶었나 봐. 정답은요? 14번의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셔야 돼. 14번의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셔야 돼요. 보자. 민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성이 조금 잘 들어줬는데 2분의 1 나와요? 나왔어요. 나와요? 네. 오케이 좋아요. 학중이 나왔고요. 종이 못 나왔죠? 아직 안 했기. 이 나와요? 진짜? 그럼 다음 문제로 하나 테스트 할게. 일단 잠깐만 끊자. 고생했어요. 끊자. 중간에 후보는 힘들었어. 지성이 어때? 지금 제일 잘 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지성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들은 거 이해가 가요? 완전 이해 못했어요. 완전 이해를 못했어요. 식 만드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했어요. 식 만드는 거? 아까 식 만드는 거. 식 만들어서 분석하는 거. 꼭지점, 초점 이거 나오는 거. 이건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도형 문제는 대부분 제 1순위 토픽이 1순위 주제가 다 그거야. 포물선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인데 그 중에 하나는 아무거나 잡으면 이 점에서 초점하고 이은 이 거리하고 준선하고 준선의 수직을 낸 이 거리가 같습니다. 이거를 다 풀어 제끼는 거야. 모든 문제를. 초점거리랑 준선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포물선의 정의야. 초점거리하고 준선거리가 같다는 게 포물선의 정의야. 그래서 그 풀이로 가는 거야. 다. 그래서 이 문제 한두 문제 더 풀면 조금 더 감이 올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이따 한번 조금 더 보자.